모든 테크닉이 뭐 몸은 한 개지만 그 몸을 어떻게 보느냐에 그쵸. 따른 그 안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한테 제일 맞는 테크닉이 있을 거고 네. 사람마다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 고통에 어떤 맞는 지점에 자기의 테크닉을 찾으면 그게 이제 자기 테크닉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터치 못 받았던 그런 아픔, 고통이 있으니까 그거에 그래서 전 터치하고 터치해서 뭔가 힘을 좀 뭔가 바운더리를 열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뭔가 시작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시작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진짜 회복이 되는 순간을 느꼈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기는 같은 기법을 배워도 다 서로 각자 다른 동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다 나타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이 중력이랑 싸우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느껴보면 내가 이 중력을 사용해서 몸을 사용하는지 중력과 싸우면서 맨날 사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사실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내가 몸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고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중력을 한 번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거를 막상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말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사람들 되게 중력이라는 말을 다 과학 시간에만 배워봤지 내가 이 삶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몸을 쓴다는 게 뭔지를 되게 생각하게 하는 되게 좋은 토픽이기는 했어요. 저는 되게 배우면서 사실 그 토픽이 되게 여러모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떤 거를 따르는 거가 어떤 의미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따른다는 게 항상 우리가 따르면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시키면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거를 반대하고 쳐나가는 힘으로 사실 자기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따른다는 게 이것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뭔가를 따른다는 거는 나의 자율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나의 자율성 안에서 그거를 충분히 따를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그걸 따르는 거고 시킨 대로 다 따라가는 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함께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중력은 사실 웬만한 소마틱스 기법에서 다 이게 다루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 알렉에서는 이제 중력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이렇게 밑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그런 힘이라고 보고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나는 저 힘을 거슬러서 근데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면 저 힘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중력이 없을 때 우리는 똑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똑바로 다 이렇게 무중력 상태면은 다 관절 다 못핀 상태로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것. 우리가 오히려 직립을 할 수 있으려면 밑으로 아래로 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는 직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있죠. 그거를 좀 알게 해주는 거가 좀 소마틱스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좀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나는 이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들을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그러면은 그 책임은 이제 자기가 지는 거죠. 그게 좀 큰 차이인 것 같고 소마틱스 공부할 때 되게 좀 필요한 마인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쭉 눌러요. 머리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뭔가 압박을 가하는 것 같은 자극을 주는 거죠. 척추 방향으로 이렇게 누를 때 이제 보통은 세 가지 반응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맞서 싸우거나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에 이제 대항하려고 싸우거나 아니면은 굴복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싸우지도 않고 눌려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 전선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이 세 가지인데 원래 이분이 이 활동을 배워왔을 때는 두 가지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싸우거나 눌리거나 해서 우리는 꼭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버틸 수도 있어. 버티고 이렇게 계속 이 전선을 유지하는 방식도 있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 알리 선생님은 하나를 이제 더 붙여가지고 이걸 누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에서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또 다른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저한테는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누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만일에 이 사람이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르고 있을 때 프라이머리 컨트롤을 하면 누르는 힘을 약간 여기를 쭉 밀고 올라가는 그게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를 배우죠. 이게 약간 리트릿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이게 어쨌든 리트릿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내가 이걸 딱 여기서 떠나서 진짜 뭔가 마음의 충전과 힐링에 정말 딱 투자와 시간과 노력을 다 투자하겠다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맨날 요가하고 뭐 맨날 명상 이런 것보다 되게 다양한 메소드를 접하는 거가 그 사람들한테 되게 임팩이 있고 해외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소매틱 그런 리트릿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이걸 하나로 만들기가 되게 쉽잖아요. 왜냐면 그라운딩이 뭐 그라운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다루지만 약간씩 또 말하고 싶은 게 다르고 이거를 뭔가 하나의 언어로 하는 것보다는 중력을 갖고 되게 다양한 메소드로 뭐 경험시키는 것도 사실 가능하고.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하니까 한국의 커피 시장을 이렇게 옛날부터 좀 보면은 요즘에야 뭐 아메리카노, 뭐 스페셜티, 핸드드립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퍼졌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굉장히 그냥 소수만 알고 있던 그런 시장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초반에 커피가 믹스 커피에서 아메리카노로 대체되던 그 중간에 카라멜 마키아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커피로 바로 접근하진 않았어요. 다 그때 그냥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바로 접근하진 않고 그 달달한 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진짜 커피를 하고 싶은 사람도 오히려 더 살아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거를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어디까지 나는 그러면은 양보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 어디선까지 데려올지에 대한 고민은 진짜 계속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거를 갖고 그런 걸 되게 소마틱스스럽게 풀 수 있는 거를 거꾸로 아이데이션을 좀 하는 게 그쵸. 제일 빠를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되게 막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삶이랑 가까워가지고 뭐 앉고 서고 뭐 이거 하나 짚는 것부터 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꼭 움직임 아니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서 많이 그런 니즈가 있으시면 그거를 갖고 오히려 아이데이션을 하는 게 더 되게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되게 구글에서 그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구글 명상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걔네가. 그래서 아예 그게 너무 유명해서 티처 트레이닝을 해요. 구글 그냥 막 동양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뇌과학 기반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글 직원 한 명이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인사 프로그램을 썼더니 너무 성과가 좋은 거예요. 직원의 스트레스 레벨이 떨어지고 이직률이 낮아지고 뭐 리더십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예 인사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직원들 그 타이틀 중에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영상 티처 트레이닝을 딱 거쳐서 자기 직원들 내 일도 있지만 그 팀 직원들 같이 트레이닝도 해주고 그 명상 리드도 해주고 이런 그러니까 너무 문화 자체가 아예 명상이랑 너무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마사지실도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 펠든이 그 테이블 워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거랑 대체될 수 있죠. 여기도 직원들 막 오래 앉아있고 그래서 되게 자세나 이런 이슈 있을 때 그런 마사지실 같은 것들이 이런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호흡이란 주제를 가지고 펠든 알렉산더 롤핑 자체의 3개의 프로그램 3개가 어쨌든 3가지 개념으로 호흡을 한번 호흡을 여는 건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열 수 있는 뭐 단체 프로그램, 개인 프로그램을 약간 고안을 같이 해서 그거를 좀 얘기해서 호흡 프로 왜냐면 브리딩을 처음에 오프닝 하는 거는 모두에게 필요한 지점이니까 호흡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방금 좀 들었어요. 제일 큰 틀로 하고 호흡, 앉기, 서기, 걷기를 큰 틀로 하고 호흡부터 모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예. 다른 관점을 한 번에 다 느껴볼 수 있던 어떤 그런 라운드를 단체 세션으로 한번 돌 수 있다면 그러면 좀 약간 호기심이 좀 생기려나? 근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전달하는 정답적인 호흡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열린 결말인 거예요? 그 어쨌든 그 사람의 기존 호흡이 믿음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이랑 다 섞여 있거든요. 이제
복식호흡 하신 분들은 여기를 쪼아서라도 복식호흡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는 어떤 믿음이나 사고 체계나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뭐 어깨가 호흡 막는다거나 골반이 호흡 막는다거나 머리가 호흡 막을 수도 있고 이 안에서도 막을 수 있는데 약간의 정답은 한 반쯤의 정답은 있고 반쯤의 그 사람의 셀렉은 있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잘 설명해야겠네요. 호흡을 24시간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내가 진짜 뭐 배운 대로 막 24시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몸과 마음 상태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가에서는 뭐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패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생각했던 호흡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저한테 임팩트 있었던 거는 호흡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라고 본 거거든요. 그 사람은 이게 공기 압력 내가 여기는 공기를 코로 빨아들이겠어라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폐 공기 압력에서 일어나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가 만일 문제가 있다면 더 잘 일어나게 이 구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구조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구조물이 이 몸 자체가 뭔가 제한이 걸렸을 때 그 호흡이 좀 불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걸로 이제 모세는 사실 푸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호흡 수업은 1대1 수업 핸즈온으로 하면은 이제 또 달라지겠지만 그룹 수업은 그런 구조물적으로 호흡이 잘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호흡. 오히려 기능적이네요. 네, 이건 저희는 되게 그 기능적인 것들에 대한 개선이 되게 많아요. 중력이랑 몸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호흡도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다양한 중력을 쓰는 자세에서 호흡을 개선시키는 움직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룹 수업에서 되게 많이 하기는 해요. 좋다. 구조를 알면은 기능이 좀 바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움직임도 당연히 다 필요한 건데 요즘 드는 생각들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구조 안에서 기능을 조금 익혀주는 활동들. 그래서 뭐 이렇게 뭘 배우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뼈를 보면서 뼈는 직선도 아니고 곡선이고 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나와 뭔가 훑을 때 보여주고 억지로 대신 억지로 시키지 않죠. 이걸 하려고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걸 그냥 한번 생각하고 한번 숨 쉬어봐요. 그냥 숨 쉬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거라고 생각 들어서. 근데 이런 이미지는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 앞으로만 숨 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뒤로 숨 쉬는 거에 대한 인지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사실 이렇게 360도 감싸고 있는 구조물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인지. 저희도 사실 그 호흡, 이 립케이지의 움직임 자체를 어떤 식으로 느낄지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그 비유법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꽤나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죠. 진짜 그 네.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중요해요. 따라서 네. 사용하니까. 그건 다 아마 워크샵을 아마 짜오면 되게 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도 듣고 싶은 느낌이. 답을 주는 것보다 질문을 만들어 놓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사실 되게 웃긴 게 답 찾는 것보다 호흡이 왜 안 될까 이걸 아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렇죠. 방향이 있으니까 이미 일어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이렇게 던져주고 맞아요. 오히려 답은 제한 사항을 만들어. 제한 사항은 그럼 물음표를 띄워라. 예, 그게 제가 할 때는 좀 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테크닉도 되게 그 헬든이랑 좀 접근이 비슷한 게 자체적으로 우리는 호흡하는 메커니즘이 있고 그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기본 접근의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뭘 방해하는지를 이제 보고서 이제 하나하나 줄여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알렉산더 테크닉을 좀 바디 매핑이랑 좀 섞으면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잘못된 이해가 좀 있어요. 자기 폐의 크기를 좀 잘못 알고 있다거나 폐의 크기나 위치를 저희도 잘못 알고 저희도 있다거나 아니면 콧구멍의 그 통로를 좀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거 좋아요. 아니면 이런 거 좋아요. 나의 기존 틀을 깨. 기도와 식도 위치를 잘못 알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제 이건 방금 얘기한 건 바디 매핑적인 접근이고요. 기본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이제 그 흉곽의 자유로움, 그러니까 갈비뼈가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인지. 왜냐면 횡격막이 움직이면 갈비뼈는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걸 만일에 스트릭트하게 이렇게 케이지처럼 이렇게 딱 쥐고 있으면 움직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호흡은 계속 점점 얕아질 거고 그 얕아진 걸 깨려고 만들어진 게 복식호흡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아렉 선생님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무리하고 우리 몸의 구조랑도 안 맞는 호흡이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이유가 그분 표현대로 따르면 세컨드 월스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거는 몸을 꽉 조이면서 호흡을 되게 얇게 계속 가져가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 그것보다 덜 나쁜 거는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숨을 이렇게 빨아들여서 배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가. 근데 그것도 안 좋으니 다른 걸 해봐라 라는 게 이제 그분의 접근이었는데, 아무튼 접근 틀은 그거예요. 우리 기본 굉장히 잘 작동하는 호흡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줄여가는 게 너무 좋은데. 알렉산더 테크닉의 기본 틀인 거고, 그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주로 보는 게 이제 헬든이나 여기랑 이제, 그래서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서 잘 섞을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